uncover the real and change your mind. 평온하고 안정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힘겨운 문제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당연히 행동에 나섭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로 몇 년씩이나 힘겨워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하지만 잘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냐 하면 참된 나가 아니라 마인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런 문제들에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는군요. 먼저 이른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라는 관념 자체는 마인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닥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일상적인 상황을 대충 뭉뚱그려서 문제라고 부르지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마인드가 만든 형상을, 이미지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건 저 앞에 41편에서 우리가 알아본 질병 대처 방법의 경우하고도 같습니다. 만약 문제라는 개념을 멀리하고 지금 순간에 집중한다면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바꾸는 것.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른바 문제라는 것을 끌어안고 이 문제는 아주 크고 복잡해서 정말 골치 아파. 그렇게 끌탕만 하는 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라는 생각을 내던지면 그 대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이건 무슨 대단한 문제거리가 못 돼. 살면서 누구나 흔히 부딪히기 마련인 상황이야. 이 상황을 나한테 더 좋게 바꾸든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지 뭐. 더욱이 그 실제 상황을 이 문제라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순간에 한층 더 몰입하고 이 현재 순간을 한층 더 좁힐 수 있어요. 그때 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삶과 순수한 현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달리 말해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는 현존을 찾게 되죠. 이 현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전부 우리한테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겉보기에는 나쁜 듯 싶은 것조차 우리의 진정한 발전에는 궁극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이든 나아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 안에 최고의 지복이, 최고선이 감춰져 있음을 알게 될 때 이건 모든 문제나 역경을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다른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오로지 밝은 빛만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밝은 빛 속에 우리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마인드가 갖가지 문제로 꽉 차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들어설 공간이 전혀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입니다. 마인드가 쌓아놓은 것을 죄다 내던지고 여분의 자리를 만들 때, 그때 비로소 해결책이 들어설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이른바 문제라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물론 그걸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변환하거나 승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더 쉽게 하려면 바꾸고 싶어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한테 이로운 무언가가 감춰져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괜히 공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더 깨어난 의식을 갖추게 하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계기를 주려고 생긴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거나 심지어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런 발견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이치를 이해한다면 이른바 문제라는 것이 많아 보이는 환경이며 상황에도 감사하게 되겠지요. 현재 순간이 어떠한 것이든 그 순간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은 현재 순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라야 그걸 바꿔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현재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쪼록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현재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평온과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그렇게 받아들인 뒤에도 또 뭔가를 바꾸고 싶어진다면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더 비생산적인 것도 없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현재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통만 더 커질 뿐이에요. 살고 일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긴다면 그걸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별 효과도 없이 막연히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이른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흔히 생각하거나 말하듯이 해보세요. 예를 들면 아유, 돈이 없어. 네, 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좁혀봅니다. 그러려면 이 문제가 당장에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를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무엇에 쓸 돈이 나한테 모자라지? 부족하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난 배가 고파. 근데 먹을 거리 살 돈이 없어. 네, 짐작들 하셨겠지만 이건 이미 포괄적인 돈 문제가 아니라 즉각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돈을 당장 어디서 융통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누구한테 빌려야겠지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면 또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결정해야 할 거예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야겠지요. 이런 식으로 현재 상태에서 그 상황을 들여다보노라면 추상적인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도 없게 될 거예요. 만약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해서 불안하다면 그건 마인드가 너는 앞으로 가난뱅이가 될지도 몰라 하고 비실제적인, 비현실적인 관념을 만들어 우리를 겁주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